어느 순간부터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식으로 마케팅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밀크시스를 챙겨 드세요. 음주하고 관련된 연구 결과도 별로 없어요. 밀크시스를 관련해서는. 내가 뭐 간영양제라고 하는 밀크시스를 먹었으니까 나는 이제 술 더 마셔도 되지. 안심해가지고 건강에 안 좋다고 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해버리면 그걸 영양제가 막아줄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약사 정재훈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우리는 건강을 관리하는가 불안을 구독하는가입니다. 누가 쓴 책 제목이 생각나는데요. 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요즘 그 유튜브나 SNS에서 건강 관련된 채널 몇 개나 구독하고 계십니까? 저 구독을 잘 안 해가지고 대답에는 구독하고. 여러분 대담에만 구독하시면 됩니다. 네, 몇 개 구독하고 계십니까? 저는 한 5개 하고 있는데 어우, 이제 네. 의사분들이 요새 유튜브 출연 많이 해주시니까 치과, 안과, 피부과 뭐 이렇게도 구독을 하고 있고 그때그때 필요한 게 또 자연스럽게 떠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건강 관련 채널 너무 많이 또 구독을 하거나 너무 많이 좋아요를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안 좋을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좀 상업적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자꾸 알고리즘이 떠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 대담회 채널 구독 정도는 굉장히 건강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것 같아요. 네. 요즘에 건강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생각나십니까? 건강하면 생각나는 거. 이렇게 앞에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고 딱 정재훈 약사님. 정말요? 네, TV도 많이 출연하시고 또 그런 서점에서도 자주 보이시고. 요즘에 그래서 건강하면 제가 생각나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10,000명에 한 분 정도. 네. 그리고 사실 또 조금 뭐 이제 농담기를 빼면은 경쟁인 것 같아요. 경쟁. 네. 네. 건강해지려고 사람들이 혈안이 된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받을 때가 있어요. 소셜미디어나 이런 데서 봐도 책상 위에 올려놓은 영양제 아니면 뭐 스마트워치 이런 것들,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 자체가 예전하고 비교하면 거대한 어떤 소비시장 같은 게 돼버린 것 같고, 건강이라는 게 또 한 가지는 데이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그러니까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실 이것 때문에 좀 더 있어빌리티가 더 높아진 것 같기도 해요. 저도 한때 열심히 스마트워치 차고 다닐 때는 중간에 막 맥박도 재보고, 여러분 운전 중에 이런 거 체크하시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코로나19가 한참 유행이었을 때 중간에 코로나는 아니었던 것 같고 감기 몸살이었던 것 같은데 괜히 운전하다 말고 이거 체크하다가 앞에 트럭 범퍼를 살짝 받아가지고 제 차만 망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트럭 운전하시는 분한테 손해배상도 해드렸어요. 근데 운전할 때는 절대 스마트워치를 보시면 안 됩니다. 자는 시간도 체크하고 깊은 수면 몇 분이었는지 체크하고, 심지어는 요즘에 막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지도 체크할 수 있죠. 그리고 뭐 내가 하루에 몇 걸음 걸었는지, 여기다 또 뭐 패치 같은 연속 혈당기 달아가지고 혈당은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 체중만 재는 게 아니라 체지방률 이런 거 다 체크하지 않습니까? 24시간 내내 어떤 수치를 가지고 관리해야 되는 게 건강이 돼버렸는데요.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 몸을 더 잘 알게 된 거고 그게 숫자로 보여지니까 좀 어떤 걸 보완해야 될지 어떤 게 좋은지 한눈에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때 24시간을 착용했었어요. 확실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수면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잠 잘 자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자면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자니까 깊은 수면이 생각보다 짧은 거예요. 근데 거기 앱 설명해 보면 깊은 수면이 좀 더 길어야 된다.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깊은 수면이 29분밖에 안 되네? 불안한 거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수치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더 걱정하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내가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불안을 증폭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불안을 증폭하게 되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항상 건강하고 관련해가지고 소비입니다. 소비. 남들 다 루테인 먹는데, 오메가3 먹는다는데 안 먹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드시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원래 대부분의 영양제는 보충제거든요. 나한테 그게 부족할 때 채워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나한테 부족하지 않을 때는 그걸 채워준다고 해도 실제로 큰 도움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연구를 해봐도 그래요.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먹는 분이 오메가3를 보충제로 드신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유익을 얻을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아요. 내가 어떤 건강상에 있어서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소비하는 거는, 요거는 좀 피해야지 됩니다.
동영상을 먼저 보시면 20대에 챙겨 먹어야 되는 영양제 5가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20대, 30대는 인생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활력이 넘치는 나이인데 그냥 밥 잘 먹으면 되지 그때 챙겨 먹어야 되는 영양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혹시 밀크시스를 다 드셔보셨나요? 대부분은 술 먹고 나서 드시거나 술 드시기 전에 드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은 관련해서 뭐 운동하고 관련된 연구 결과도 별로 없고 음주하고 관련된 연구 결과도 별로 없어요. 밀크시스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식으로 마케팅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밀크시스를 챙겨 드세요. 근데 먹어서 그렇게 또 해롭지는 않아요. 그 정도 용량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분들한테는 이런 영양제를 먹었을 때 약간 면죄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심리학에서 뭐라고들 얘기를 하냐면 도덕적 허가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모럴 라이센싱이라는 그런 건데 이제 이게 뭐냐면 영양제를 먹고 나면 내가 건강을 챙기는 행동을 했으니까 이제는 난 술을 마셔도 되지. 약간 이런 거예요. 실제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나 운동 왜 하냐고? 술 마셔야 되니까.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했으니까 술 마셔도 된다. 몸 상태가 이제 건강하니까 괜찮다. 마찬가지로 내가 뭐 간영양제라고 하는 밀크시스를 먹었으니까 나는 이제 술 더 마셔도 되지. 이렇게 되면 되게 위험한 게 이런 식으로 영양제를 먹고 안심해가지고 건강에 안 좋다고 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해버리면 그걸 영양제가 막아줄 수 없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봐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건강상에 있어서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소비하는 거는 요거는 좀 피해야지 됩니다. 근데 뭐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영양제 면죄부 효과, 영양제로 인한 도덕적 허가 효과 이런 거는 실제로 해외에서 연구를 한 거야. 한쪽에는 종합 비타민제를 주고 그다음 반대쪽에는 가짜 알약 플라시보를 주고 나서 어느 쪽이 건강에 더 안 좋은 행동을 많이 하는지 본 건데요. 실제로는 둘 다 플라시보, 가짜 알약을 준 거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알약 자체는 아무 효과도 없었는데 이거 영양제다라고 믿고 드신 분들은 계단으로 안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타버리고 저녁에 굳이 맥주 한 잔 더 마시고 이런 걸 했다는 거야. 사실 건강하고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건강에 있어서 여러분 해보셔야 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건 그냥 건강하고 쾌적한 삶인가? 아니면 나는 슈퍼맨이 되고 싶은 건가?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건강한 분이 건강을 막 더 따지면서 수치나 이런 거를 보는 그런 경우는 이분이 원하는 거는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건강한 건 평범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남들보다 한 2배, 3배 더 건강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건강한 거에 더 건강하고 덜 건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이라는 것 자체는 평안한 상태인데 운동을 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인증샷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근육이 선명해지거나 발달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도 유전자가 되게 많이 작동합니다. 사람도 어떤 사람은 운동을 거의 안 해도 몸이 단단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해도 인증샷을 올리기에는 너무 몸이 좀 날씬하기만 한 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냐면 그런 차이를 다 무시하고 누구나 다 운동을 하면 멋진 인생샷을 올려주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거죠. 이거는 건강은 아닙니다. 솔직히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는 빨리 그런 경쟁에서 탈출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건강 관리는 진짜 필요하지만 반드시 그걸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어떤 수치화된 또는 경쟁적인 이런 걸로는 바꿔서 해석하지 않는 게 어찌 보면 훨씬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건강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2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건강은 개인의 책임인가 아니면 사회의 책임인가 굉장히 첨예한 이슈거든요. 여러분 건강은 어느 쪽이 더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밖에 나가면 운동기구도 그냥 무료로 한강에서도 할 수 있고 사회적 시스템은 이미 됐고 그걸 하느냐의 의지가 건강관리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책임이겠지만 영향을 누가 어떻게 받는가는 또 사회적인 책임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기아 대책은 세계에 있는 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그런 나라들에서는 사회의 책임이 훨씬 큰 것 같고 왜냐하면 절대적인 빈곤으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니까 근데 저희 나라 같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개인적인 책임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사회별로 좀 다를 수 있다. 네. 다 맞다고 하면 제가 되게 뻔한 것 같지만 이게 개인의 책임과 사회의 책임이
어디까지를 딱 이렇게 선으로 긋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몸으로 직접 체험을 했던 게 99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었거든요. 제가 바뀐 건 이민을 간 건데 이민을 가서 제가 살고 있는 사회하고 주변 환경이 바뀌니까 갑자기 제 경우에는 20kg이 찐 거예요, 살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식단 조절을 해서 그때 20kg 뺐는데 그때 제가 한 98, 99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내려왔거든요. 100을 넘기 전에. 네, 100을 넘기지는 못했어요. 100을 넘기고 싶은 생각이 중간에 들었어요. 내 인생에 100을 나도 한번 찍어봐야 되지 않을까. 100 넘기는 거는 좀 어렵다. 약간. 근데 환경이 바뀌는 거에 영향을 그때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또 100% 환경의 탓으로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중간에 어느 정도는 제가 나는 이제 비만인이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더 먹은 것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개인하고 사회하고 다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요즘처럼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그런 비만 신약의 시대에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거든요. 나 진짜 평생 경험을 못 해본 거를 경험하고 있다. 그거는 사실 그분들한테는 어떤 환경적으로 비만이라는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기도 한 거니까 또 다른 시각에서는 비만이 만성질환이라고 봐야 된다는 그런 시각도 있지만 그래서 약간은 개인과 사회를 둘 다 아울러서 생각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결국은 뭐랑 이어지는 거 같냐면요. 다이어트도 이제는 그걸 좀 따져봐야 되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전까지는 우리가 다이어트하면 내 살을 빼기 위한 것만 생각을 했잖아. 근데 다이어트에서도 이제는 제일 중요한 게 약간 지속 가능성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캐나다 이민 가서 식단 조절해서 20kg 빼고 나가지고 지금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는 뭐 20년 된 것 같아요. 내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내가 석 달하고 말 다이어트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할 수 있는 다이어트.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는 또 내가 하는 다이어트가 전체 지구 환경에도 내가 오래 해도 괜찮은 다이어트여야 되겠죠. 예를 들면 카니버식 또는 뭐 저탄고지 다이어트 이게 나한테는 잘 맞는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전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만약에 카니버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하면 지구 환경이 버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선택한 다이어트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편식은 안 해도 되고 있는 음식은 다 먹는데 대신에 이제 과식을 하지 않으면서 이거는 좀 그래도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다. 혹시 나만의 어떤 그런 다이어트나 루틴 같은 게 다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점심이랑 저녁, 그러니까 2끼 정도 먹고 주말에 좀 많이 먹는 편인데 나름 식단 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주말에 한 체중이 1kg씩 늘어요. 저도 늘고 다시 이제 월요일 되면서 몸무게 아침을 재고 한숨 쉬고 또 다시 또 내려가고 약간 그렇게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주말에 너무 많이만 안 드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중에 적게 드실 때 단백질이 그래도 하루 섭취 칼로리 한 15% 정도는 차지하게 그런 정도만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일부러 하는 건 아니긴 한데 좀 게으른 편이어서 아침을 늘 거르다 보니까 그냥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거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식 시간이 길어질수록 뭐 오토파지라고 해서 자가 포식 작용을 더 잘 할 수 있게 돼가지고 건강해진다 뭐 여러 가지 유리한 게 있다라는 걸 주장하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이가 들면 지속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침에 정말 가볍게 그릭 요거트 한 스푼에다가 올리브유 한 스푼 먹고 아이스 커피로 마시는 이 정도로 이제 아침에 식단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한 12시까지 거의 한 15, 16시간이 돼요. 왜냐면 중간에 그 한 100kcal 정도 먹는 걸로는 엄청난 영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간헐적 단식을 하고 싶은데 제대로는 못하겠다 하는 분들은 저처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만약에 정말 기술이 이제 좋아져가지고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뭔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도 생각보다 더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생각보다는요. 식사를 알약으로 대신하는 거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단지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알약으로 바꿔서 드시게 되면 알약을 하루에 200에서 300알을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칼로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칼로리를 예를 들면 가장 농축할 수 있는 건 지방이거든요. 지방. 사람한테는 지방이 되게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지방으로만 하루에 2000칼로리를 섭취하려고 해도 1g짜리 알약이 200개 이상 필요하죠. 그런데 단백질도 알약으로 드시고 탄수화물도 알약으로 드시면 하루에 300개, 400개 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식사는 앞으로 200년, 300년 뒤에도 지금처럼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대용식으로 마시는 것보다는 실제 식사를 원하니까요. 더 맛있고. 인간에게 그런 끼니의 의미는 앞으로도 계속 될 텐데 그렇다면 이걸 더 즐거운 일이 되게 해야지 되겠죠. 건강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의 어떤 문구가 있다면 그건 까르페디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까르페디엠이란 말이 지금 이 순간을 잡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뭐 즐거움만 잡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서 의미를, 오늘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이 앞에는 무슨 말이 숨어 있냐면 메멘토 모리가 먼저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현대인이 되면서 롱제버티를 맨날 얘기를 하고 오래 사는 거에 같이 장수, 뭐 영노화, 저속노화 이런 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죽음이 우리 시선에서 너무 멀어졌어요. 사람은 다 죽죠. 그렇게 우리가 멸성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오늘 건강한 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건강하고 관련해서 어떤 식단이나 어떤 운동이나 뭐를 내가 선택을 해서 그걸 따르든지 간에 그게 오늘의 나한테 의미 있고 즐거운 게 돼야 된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